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빤뻔한 복덕바입니다. 오늘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것만 알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부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득세가 은근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좋은 제도죠.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5%까지 상향이 되겠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깨알같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이 확대가 됩니다. 수도권 지방으로 나뉘어져서 적용이 되죠. 최대한 땡기실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주 의무가 달라지게 되죠. 일단 1주택 처분 조건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이거 1주택자에게 굉장히 촉박했던 사안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도 완화가 됩니다.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을 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존재감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반기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는 분양단지의 주변 시세 비율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외 여건 변화라는 변수가 눈앞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양가가 단기간에 폭등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인플레 분위기로 전체 경기 지표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뿌리가 되는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의 시동이 걸리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예상보다는 그리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항목을 신설했는데요.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조합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 있죠. 확실히 기존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상제 개편안으로 필요 경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건축 자재값 상승분입니다. 기존 분양가에 포함이 됐던 기본형 건축비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정기적인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했죠. 매년 3월, 9월에 건축비 조정 지수를 정했는데 이걸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는 자재값 상승분을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원재재 값이 불안한 시기에는 비정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세 번째, 분양가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택지비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한마디로 감정평가를 통한 땅값의 시세를 정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온 택지비 결과값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된 금액을 단독으로 심사 처리했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른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현재 택지비를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일정한 아파트 시세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기존 주변 단지 20년 이내 아파트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걸 10년 이내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분양가는 이렇게 오를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 상승폭이 우려와는 달리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분양가가 1.5%에서 4%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분양가는 조합원들의 수, 일반 분양 세대수, 사업 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나왔다는 건 일단 분양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는 건설사로 하여금 들어와 일반 분양으로 손짓을 하는 제스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은 개정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정비사업단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결정적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택지비일 겁니다. 기타 조합의 필요 경비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등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합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분양가는 무조건 땅값입니다. 택지비에서 분양가 덩어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전적으로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충분히 수요층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분양가에 대한 확실한 그립을 잡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뛸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는 살아있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라는 기본 취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폭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는 움직임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검증 기준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분양가 상승폭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을 때는 분양가 상승폭에 대한 반응이 조금은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부동산에서 분양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부동산 쪽 가격을 잡지 못하면 그냥 모든 영역에서의 물가는 바로 쓰나미 같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욱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네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쏟아지는 물량은 대체로 가격 검증을 제대로 거친 분양가로 나오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기존 예상했던 분양가보단 그리 큰 변동폭을 보이진 않겠으나 어느 정도 그 가격 기준선은 올라가 있겠죠. 그래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니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으로 분양을 무한대로 밀어놨던 정비사업지들이 다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내놓게 될 겁니다. 6.21 부동산 대책들 중에 쏠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체크하셨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잘 준비하셔서 도전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6.21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졌으면 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살아있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분상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달라진 기준이 적용이 될 건데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조율이 되면서 동시에 과도한 상승폭으로 올라가려는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조율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막연한 분양가 상승폭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